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시한을 31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아프간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카불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 속에 여러 해프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더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서울발로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더 나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수송과 지리적 이유 등으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처음 꺼냈을 때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장 조직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의 국내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세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작전 수행 시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한국 도착이 임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작전 수행 중인 한국의 수송기가 대만에서 포착된 모습이 대만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만 셋9 뉴스는 한국 군용 수송기 C130이 타이베이 상공을 통과해 지나갔다며 경로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자막에는 전문가, 한 대만 상호 신뢰의 증거라고 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 또 중국 상공을 통과하지 않은 이유라는 자막도 넣으며 한국과 대만의 특별한 우호 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아마도 대만의 유사 상황 발생 시 한국이 이렇게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수교 관계인데 대만 유사 상황에까지 참여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일은 프랑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프간에 수송기를 파견해 1200여 명의 아프간인들을 파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아프간 일행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공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 중 무장 조직과 연이 있거나 무장 조직 일원인 사람들이 함께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프랑스 대사관 인원들이 황급히 공간을 버리고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대사관 인원들과 함께 파리행 탈출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뉴욕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카불에서 대피한 2명의 아프간인이 프랑스 당국에 체포되었으며 탈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26세의 낭지알레와 30세의 아마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당국이 이 사람이 아프간 무장조직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남성이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정보부대는 30세 아마드가 탈반이 카불을 손에 넣었던 지난 15일이 되기 며칠 전 카불 시내에서 총을 들고 서 있는 영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낭지알레는 무장조직에서 무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들과 주변인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감시명령을 내리고 정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불 공항이 얼마나 혼란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카불에서 납치된 것입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예브게니엔인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은 8월 24일 우크라이나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신원 미상의 사람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비행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 화요일 비행기는 거의 도난당했고 우크라이나인을 공수하는 대신 정체불명의 승객들과 함께 이란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3번의 대피 시도를 했지만 사람들이 공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무장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브게니엔인 차관은 키예프에서 여객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카불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제 도난당한 비행기나 키예프에서 보낸 또 다른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말입니다. 예니는 드미트리 쿨레바 외무장관이 이끄는 외교 서비스 전체가 이번 주 내내 충돌 시험 모드에서 일하고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이안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31명을 포함해 83명이 탑승한 군용 수송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키예프로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군인 12명이 귀국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외국 기자들과 공인도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약 100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닌 차관은 왜 아무런 보고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 조직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3일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무장 조직의 검문과 폭력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에테사브라는 이름의 공공안전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소스를 이용하는 앱에는 카불에서 일어나는 검문, 폭력행위 등 긴급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려집니다. 아프간 현지 언어인 다리어와 파슈토어로 책임이라는 뜻의 에테사브는 지난해 3월 26살의 여성 최고 경영자 사라 와헤디가 처음 개발해 공개했지만 최근 무장 조직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와헤디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에테사브가 소셜미디어에 유통되거나 사용자가 제출한 위급 정보를 샅샅이 뒤진 후 확인 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무장 조직이 카불을 점령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앱의 사용량이 급증했다면서 에테사브의 직원 대다수는 여성이다. 우리는 잠재적인 탄압을 피하고자 재택근무를 하며 앱을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임시적인 용량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저 앱이 멈추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앱은 무장 조직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탈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무장 조직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특정 지역에 검문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있다고 알리는 식입니다. 에테사브는 소방서의 911 상황 등 공공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SNS를 모니터링하거나 시민 제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면서 친구들과 가족이 아직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수 선진국이 아프간 조력자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이 조력자 400여 명을 국내로 대피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가 한국의 개입에서 비롯된 만큼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로 인한 여러 잡음이 있겠지만 선진국이 된 한국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할 듯 보입니다. 아프간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